안녕하세요. 성수동 이원장 이승필입니다. 오늘은 건강검진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은 건강검진, 그 돈도 들고 좀 귀찮고 휴가도 내야 되고 그거 꼭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건강검진 받는 이유는 오래 살려고 받는 건데, 배가 조금 약간 아픈 경향도 있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약간 건강 상태는 어떤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 반은 맞고 반은 좀 틀린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건강검진이라는 것 자체가 다루는 범위가 조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쪽이랑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이 다루는 분야는 동맥경화성 질환을 이제 조기에 발견하고 혹시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약물 복용이라든지 그런 조치를 좀 하고, 제일 중요한 거 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도 좀 제가 자료를 갖고 나왔는데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로 보려는 부분은 만성질환, 약간 동맥경화성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진행되는지 조절이 잘 되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암을 조기 발견하는 데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먼저 한번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눠볼게요. 2021년도 데이터예요. 지금이랑 크게 다르진 않는데 대한민국 성인들이 어떤 걸로 돌아가시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애석하게도 넘버원은 악성신생물, 사실 암이죠. 2위는 심장질환, 그 다음에 3위는 폐렴, 4위는 뇌혈관 질환, 이제 이렇게 좀 순위가 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을 포함해서 5명의 사람이 있으면 2분은 암으로 돌아가시게 될 거고, 1분은 뇌혈관 질환, 풍이라든지 뇌출혈 같은 거, 그리고 또 1분은 심혈관계 질환, 약간 심근경색이라든지 심부전 같은 것들, 이런 걸로 돌아가시게 되고, 1분은 사고라든지 폐렴으로 이렇게 돌아가신다고 말씀을 사실을 드려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동맥경화성 질환에 대해서 일단 먼저 나눠볼게요.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드릴 건데, 동맥경화성 질환이라는 거는 사람이 태어날 때는 혈관이 이렇게 조금 뻥 뚫어져서 피도 굉장히 잘 통하고 약간 이렇게 돼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동맥경화가 진행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물론 혈관이 딱딱해지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변화는 혈관 안에 이렇게 찌꺼기들 끼는 게 제일 중요한 변화예요. 이런 찌꺼기들을 우리가 이제 경화반이라고 부르죠. 플라크라고 부르는데, 이런 경화반을 만든 원인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진행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끼기 시작하고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더 많이 끼다가 결국에는 혈관을 사실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가는 혈관이 이렇게 막히는 게 풍이죠. 그리고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이렇게 막히는 게 심근경색인데, 어떨 때 더 잘 끼게 되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잘 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수도관도 처음에 만들었을 때, 공사했을 땐 뻥 뚫어져 있지만 안에 이런 녹물 같은 게 끼면서 좁아지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잘 낄 수밖에 없는데, 어떨 때 잘 생기냐면은 혈압이 높을 때, 조절이 잘 안 될 때, 당이 조절이 잘 안 될 때, 고지혈증 수치가 높아서 조절이 잘 안 될 때, 담배를 많이 피울 때, 이럴 때 이런 것들이 진행한다고 보면 돼요. 건강검진을 통해서 물론 혈압도 잴 거고, 당이 있는지 고지혈증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볼 거고, 위험 요소들이 좀 많은 분들이 있어요. 담배도 오래 태우셨고 혈압도 있고 당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이런 분들은 동맥경화가 얼마나 진행되는지 보는 검사들이 있어요. 흔하게는 혈류 속도 검사를 해서 이제 동맥경화도 검사라는 것들이 있고, 이제 아무래도 혈관이 딱딱해지니까 피가 좀 빨리 흘러요. 그런 혈류 속도를 재서 동맥경화가 얼마나 이제 좀 심한지 보는 검사도 있고, 실제로 이제 이런 경화반 같은 거, 이제 찌꺼기들이 있는지 그런 보는 검사들이 경동맥 초음파가 있죠. 머리로 가는 혈관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 혈관들을 보는 약간은 관상동맥 CT, 이런 검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요소가 많은 분들은 그런 검사도 같이 하셔서 내 혈관이 얼마나 진행되는지 그런 걸 보는 거여서, 실제로 근데 심장 혈관도 많이 안 좋아 있으면은 갑작스럽게 그렇게 막혀버리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이제 조기에 이제 약간 조치를 할 수 있죠. 갑자기 막힐 수 있는 것들 좀 예방하고, 담배도 좀 끊게 유도를 한다거나, 혈압 관리, 당 관리, 고지혈증 관리를 해서 뇌혈관 질환 같은 거, 심혈관계 질환 같은 게 안 생기게 예방하는 거죠. 사실은 뇌출혈 같은 경우도 동맥경화성 질환 같은 거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서 보면은, 동맥경화가 이제 심하게 진행되면 혈관이 약간은 약해지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혈관이 이렇게 볼록 부풀어 나옵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동맥류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갑자기 터지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뇌출혈인 거죠. 이런 것도 이제 동맥경화성 질환이기 때문에 담배가 굉장히 좀 안 좋죠. 어쨌든 약간 이런 동맥경화성 질환을 조기 발견해서 푹 안 맞게, 심근경색 안 맞게 하는 게 일단 건강검진의 1번 목표고요. 2번 목표는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암에 걸려서 고생하는 꿈을 사실 저도 꿉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그 정도로 암이 무서운데, 다행인 거는 아주 특정한 암을 빼놓고는 조기 발견하면은 고생하시진 않고, 물론 수술을 받아야 될 수는 있어요. 수술로서 완치가 가능한 암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일단 또 말씀드릴 거예요.
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농담 삼아 말씀드리면 매년 전신을 CT를 다 찍어버리면 암이 조기 발견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온몸을 그렇게 매년 CT를 찍으면서 암 검사를 하지는 않죠, 사실은. 왜 그러냐면 비용 문제도 비용이고 돈이 상당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CT의 단점이 방사선 노출이 좀 많다는 거예요. 피폭을 많이 받는 것 자체도 암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 검사 결과는 2015년도 데이터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2022년도 데이터예요. 그래서 크게 10대 암이 이제 바뀐 건 아닌데, 이제 이거는 왜 보여드리냐면은 대한민국 다른 성인들한테 흔한 암들이 나한테도 조금 흔하게 생길 걸로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건강검진에서는 이렇게 흔하게 생기는 암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검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15년도에는 사실 위암이 1위였는데 2022년도에는 사실 순서가 좀 바뀌었고 전립선 암도 조금은 더 늘어났고 이제 이런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크게 생긴 10대 암은 큰 변화는 없다고 좀 보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갑상선암이 넘버1이었는데 유방암이 조금 넘버1으로 사실 올라섰어요. 사실 뭐 갑상선은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없는데 유방은 조금 우려가스럽죠. 그리고 난소암이 10대 암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난소암은 빠지고 자궁 체부암, 이제 자궁 내막암이 주로 이제 있어요. 일단은 폐암이 넘버1이죠. 남자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폐암이 4위예요. 그래서 폐암 어떻게 조기 발견할 수 있어요? 폐암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담배 끊어야 돼요. 근데 담배를 피우지 않은 여자분들도 폐암 유병률이 사실은 꽤 높아요.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음식물 조리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영향을 미치고 공해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줬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국가검진에서 그렇고 사실 검진하실 때 엑스레이들을 항상 좀 찍긴 해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엑스레이에서 어떤 폐암 조직이 보이고 혹이 보일 정도 진단할 정도가 되면 조기 발견됐다고 얘기하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엑스레이 보일 정도면은 이미 이제 CT를 찍어보면은 임파선 전이가 다 가 있는 경우들도 많고 이제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권고하는 거는 담배를 한 갑씩 20년 정도 태운 분들이라면은 저설량 흉부 CT를 조금 찍어보라고 조금 얘기를 해요. 저설량 흉부 CT라는 건 뭐냐면은 방사선을 굉장히 약하게 해서 찍는 CT예요. 그래서 사실 매년 찍어도 될 정도로 방사선 피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설량 흉부 CT는 이만한 혹까지도 발견이 가능해요. 그래서 뭔가 혹이 보이면은 이제 이상하니까 경과를 좀 보겠죠. 별거 없는 거라면은 사실은 6개월이나 1년 뒤에 찍었을 때도 크기 변화는 없을 거예요. 아니면 없어졌을 거예요. 예전에 그냥 염증을 앓았었던 뭐 기관점이라든지 살짝 폐렴을 앓았었던 그런 흔적 같은 거 이제 이런 걸로 생각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크기 변화가 없다면은 아 이런 것들은 괜찮은 거예요 얘기할 수 있고, 크기가 막 이렇게 커져 있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해보거나 실제로 좀 우려스러우면은 떼서 이제 검사를 해보면 암세포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저설량 흉부 CT를 간간히 검사하시면 폐암도 조기 발견될 수 있고, 물론 수술을 하시긴 하셔야 되겠지만 폐암으로 인해서 더 고생하시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권고드리는 거는 담배를 피우건 안 피우건 그래도 한 나이가 이제 40 정도 넘어서면은 한 번 정도씩은 찍어보고 크게 문제 없으면 또 한 2, 3년 정도 뒤에 또 다시 해서 새로운 게 생기는 건 없는지 그런 걸 좀 보라고 말씀드려요. 대부분은 괜찮은데 실제로 이렇게 저설량 흉부 CT를 찍다 보면은 암이 조기 발견되고 수술해서 완치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자 2위는 위암이죠. 여자 같은 경우는 위암이 이제 5위에 랭크되어 있죠. 위암은 위내시경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위내시경 받는 목적은 내가 뭐 위험이 있나 없나, 위가 얼마나 좋은지 이런 거 보는 것도 물론 있지만 위암이 있냐 없냐 이제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내시경은 나이가 40이 넘으면 2년에 한 번씩 받으라고 권고하긴 하지만 그냥 되도록이면 매년 받으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은 운이 나쁘면 2년에 한 번 정도 내시경 받는 걸로는 조기 발견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위암은 사실 조기 발견되면은 이제는 배 열고 수술하진 않아요. 위내시경으로 위 조직만 도려내고 사실 끝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수월하게 끝나는데 그게 조기 발견 안 되면은 배 열고 위 잘라내고 항암 치료하셔야 되고 또 다시 재발하면 결국은 또 이제 그걸로 고생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내시경은 매년 좀 받으셔서 위가 깨끗한지 이제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자한테는 없는 거죠. 전립선. 전립선은 사실은 PSA라는 굉장히 좋은 툴이 있기 때문에 전립선 암 표지자 검사죠. 혈액 검사로 일단 조기 발견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곳에서는 전립선 MRI도 찍어서 더 정밀하게 보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남자 나이가 40이 넘으면 매년 PSA 검사만으로도 일단 충분히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툴이 있기 때문에 매년 혈액 검사하시면서 PSA 수치가 계속 올라가는지 또 많이 올라가 있으면 또 원인을 찾는 그런 검사를 통해서 분명히 조기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PSA 검사만 하시면은 고생하실 가능성은 많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남자는 4위
1위가 대장이고 여자는 대장이 3위죠. 대장암도 충분히 조기 발견할 수 있고, 조기 발견하면 이것도 배열고 수술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대장 내시경을 하는 목적은, 대장암을 조기 발견하는 목적은 절대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하는 거냐? 용종을 떼내는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바로 이렇게 암이 생기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대부분은 용종이 이렇게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용종 중에 극히 일부가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서 점점점 커지면서 사실 암으로 바뀐다고 보면 돼요. 근데 용종일 때 다 떼어내면은 암이 생기고 싶어도 생기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권고되는 거는 나이가 50 넘으면 적어도 5년에 한 번씩 받으시라는 건데, 젊은 분들도 한 번씩은 꼭 받아보라고 말씀드리고, 대장 내시경은 위내시경과 다르게 좀 매년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올해 받았을 때 아주 깨끗하다면은 한 4, 5년 뒤에 받으셔도 충분해요. 그래서 뭐 20대인 분들도 사실 저는 권해요. 저희는 워낙에 이제 예외적인 경우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20, 30대 때 사실 대장암이 발병하는 거는 드문 일이긴 한데, 운이 나쁘면 그런 것들도 가능해요. 근데 그분들이 조기에 대장 내시경을 받아서 용종 같은 것들을 다 떼어냈다면 사실은 뭐 젊은 나이 때 대장암이 발병하고 고생하실 일은 없을 거기 때문에 한 번 정도씩은 그냥 좀 받아보고, 뭐 당연히 40 넘거나 50 넘으면 꾸준히 정기적으로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도 용종일 때 다 떼어내면 대장암이 생기기는 쉽진 않다. 위라든지 대장으로는 지금 같은 세상이면 고생을 안 하셔야 되는 게 맞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간암인데, 주로는 만성 B형 간염, C형 간염이 있으신 분들이나 데일리로 소주 한 병을 드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잘 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성 B형 간염이 있거나 C형 간염이 있는 분들은 6개월 간격으로 어쨌든 혈액 검사라든지 복부 초음파 검사로 정기적으로 추적을 하셔야 되고요. 간 쪽에 있는 안 좋은 혹들은 복부 초음파로 일단은 조기 진단이 가능해요. 그래서 복부 초음파를 하는 이유는 간을 보기 위함이 좀 크고, 신장도 일단은 확인이 조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보기 위해서 이제 복부 초음파도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보시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갑상선암인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갑상선암이 굉장히 좀 높아요.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저는 걱정하시지 말라는 얘기를 조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적절한 예는 아니겠지만 갑상선암으로 잘못되시는 분들 사실 저는 본 적은 없어요. 교과서에서 본 적은 있어도 갑상선암 자체로 잘못되시는 분들은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갑상선암이 이렇게 조금 높게 이제 있는 거는 갑상선 초음파를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긁어부스럼을 맞는 거죠. 우연히 발견이 됐고, 발견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수술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갑상선암이 있다 하더라도 경과를 보고 그냥 추적을 하는 경우들도 사실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정서상 암이 있고 실제로 암이 의심되면은 이제 크기 변화를 봅시다, 그냥 좀 지켜봅시다 하기는 조금은 어렵죠. 조기 진단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유병률이 더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크게 걱정하지는 마시고 한 번 정도 그냥 해보시는 건 좋고, 혹시라도 이제 뭐 만지어지거나 이제 무슨 결절 같은 게 있을 때 그때 검사하셔도 일단은 크게 문제는 없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췌장 나오죠. 여자들도 췌장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담낭 및 담도암 비중이 굉장히 높죠. 왜 제가 한숨을 쉬냐면은, 췌장암이라든지 담도암은 경과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좋지는 않아요. 조기 발견된다 하더라도 완치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조금은 좀 떨어지긴 하고, 워낙에 좀 안 좋은 암이에요. 복부 초음파로 뭐 담도라든지 췌장이 좀 보이긴 하지만, 췌장이 이제 굉장히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잘 가려서 안 보이는 경우들이 사실은 좀 많아요. 그래서 복부 초음파로 췌장이 안 좋은 병이 진단될 정도라면은 그거는 많이 진행돼 있을 가능성이 좀 크죠. 그래서 부모님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다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걱정이 많기 때문에 CT를 좀 찍어서 이렇게 확인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CT에서 사실은 조기 발견된다 하더라도 췌장암이라든지 담도암은 경과가 좋을 거다, 이제 이렇게 좀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애석하게 이제 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CA19-5 이런 뭐 암 표시제 검사도 있지만, 조기 발견을 위한 뚜렷한 어떤 정확한 좋은 검사들이 이제 정립되어 있지는 않아요. 주요 유발 요인은 사실은 술, 담배입니다. 유발 요인을 조금 피하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뻔하죠. 뭐 잠 잘 자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뭐 야채 많이 드세요, 붉은 육류 조금 줄여보세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MRI를 사실 매년 찍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MRI 장점은 비싸지만 방사선 피폭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조기 발견된다 하더라도 경과가 어떨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좋은 색깔 유지하면서 그냥 요건 좀 지켜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방광암이죠. 방광암은 사실 담배가 이제 주요한 원인이 되고, 소변에서 혈뇨가 나오는 소견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혈뇨에 관한 검사, 소변 검사 당연히 하시니까 혈뇨에 관한 검사들을 보시고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이제 방광 내시경을 통해서 조기 진단이 가능하죠. 자, 여자들만 있는 거 볼게요. 유방암 여자들만 있는 거, 자궁체부암, 자궁경부암이죠. 유방암도 충분히 조기 발견할 수 있어요. 조기 발견할 수 있는 툴은 유방 촬영이 있고 유방 초음파가 있는데, 두 가지 검사를 꼭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치밀 유방이라는 게 좀 많아요. 치밀 유방이라는 거는 유선 조직이 굉장히 좀 빽빽하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빽빽한 조직 때문에 안 좋은 그런 혹이 있어도 촬영으로는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은 꼭 유방 초음파를 같이 병행하셔서 안 좋은 혹이 있으면 조기에 또 조직 검사를 해서 이제 조기 발견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꼭 게을리하지 마시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부분 암은 일단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잘 걸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유방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궁 경부암 같은 경우는 40대, 50대가 사실 좀 많아요. 그래서 젊은 나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꼭 검사를 좀 해주시는 게 좋고, 당연히 그 젊은 나이 때부터 뭐 초음파 검사를 이용한다든지 조기 발견할 수 있으면 좋고,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될 거는 유방암은 3개월 뒤에 바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리 주기가 끝난 일주일 뒤에 꼭 자가 검진을 하세요. 거울 보고 혹시 양쪽에 유방 모양 뭐 이상한 것들 없는지, 뭐 들어간 건 없는지, 구석구석 만져서 결절 없는지, 짜봐서 분비물이 나오는지, 그런 이상 징후가 생기면 즉시 검사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궁 체부암은 자궁 내막암인데요. 이제 비정상적인 질출혈 같은 걸로 이제 조금 증상이 나오죠. 15년도만 하더라도 10대 암은 못 들었었는데 이게 이제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전에 10대 암이었던 이제 난소암이 있는데 이상 증상이 있다. 평소 생리 주기가 아닌데도 생리가 갑자기 막 터지고 양이 많아진다. 그리고 평소 생리보다는 양이 급격하게 된다. 이럴 때는 당연히 산부인과 쪽에 가셔서 검사를 해보셔야 되는데, 골반 초음파 검사를 하셔야 돼요. 골반 초음파는 밑으로 일단 볼 수 있는 초음파를 말하는데, 복부 초음파로는 사실 자궁이라든지 난소 쪽이 잘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골반 초음파를 하셔야지 난소암도 잘 보이고 골반 같은 것도 잘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상 증상이 있으면 당연히 검사하는 게 맞지만 정기 검진 통해서 뭐 자궁 내막이 두꺼워진 건 없는지 골반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여자분들 마지막으로 자궁 경부암이 있는데, 뭐 자궁 경부암 같은 경우는 광고도 많이 하죠. 자궁 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예방 접종도 있고, 젊은 여자분들이 일단 생길 수 있고, 자궁 경부암도 오늘 바로 암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서서히 아주 장기간 동안 세포 모양이 변해서 암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자궁 경부암 검사를 하시면은 충분히 조기 발견할 수 있고 100% 완치하실 수 있어요. 자궁 경부암 접종도 고려하시고, 자궁 경부암 검사도 꼭 1년에 한 번 정도 꼭 받아서 자궁 경부암으로 고생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직원 복지로 이제 해주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이제 검사를 골라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건강검진 이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렇다 보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 불필요한 검사들 많이 고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폐경이 안 와 있는 젊은 여성분들, 젊은 남자분들 골밀도 검사를 한다. 100% 정상이에요. 그래서 골밀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골다공증을 진단하는 건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폐경이 오고 난 다음에 이제 골밀도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뼈가 좀 약할 것 같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고려하시면 되는데, 젊은 뭐 남자 여자분들은 사실 특별하게 너무 마르거나 이런 분들 아니면 사실 골밀도 검사는 불필요하고요. 위험 요소가 없는 분들,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전혀 없고 담배도 안 피우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뭐 경동맥 초음파라든지 동맥경화를 볼 수 있는 그런 검사를 굳이 고려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왜냐면은 정상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를 많이 골라야 되는데, 내가 어떤 검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 가까운 병원 내원하셔서 건강검진 할 예정인데, 과거력상 이런 게 있고 가족분들은 이런 병이 있다, 뭐 어떤 검사를 하는 게 좋겠냐, 이런 상의하고 난 다음에 검사를 좀 넣어주시면 좀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애석하게 건강을 지키려면 노력도 필요하고 돈이 좀 필요하긴 해요. 그게 일단 제일 문제긴 한데, 건강을 크게 해친 다음엔 사실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강검진도 일단은 제때 받으셔서 꼭 안 좋은 병들은 조기에 발견하시고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는 게 매우 바람직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